회장님은 감동적인 노래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대 뒤편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조명은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이미 객석의 웅성거림이 천장에 다 되돌아오는 듯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고 카메라 스태프는 동선을 맞추느라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 위 정적이 바닥에 얇게 깔려 있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는 회장님이 있었다. 대부분의 관객은 그의 얼굴을 잘 알지 못했다. 프로그램의 상징 같은 인물, 어깨에서 손꼽히는 거물,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는 박수를 치는 법도 절제했고 웃음도 억지로 기울이지 않았다. 누가 어떤 사연을 꺼내든 어떤 고음으로 객석을 흔들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분이 울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지. 무대에서 누구 울려도 저분은 안 울잖아. 그런데 그날 회장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기실 복도 끝 작은 문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빈예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도 과장된 메이크업도 없었다. 단정한 머리, 작은 손, 그리고 오래된 악보 파일을 꼭 끌어안은 자세. 누가 봐도 연습실에서 막 나온 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예서야, 준비됐지? 스태프가 물었을 때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게 말했다. 네, 근데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첫째, 노래가 괜찮을까? 둘째, 이 무대 자체가 자신을 받아줄까? 그날 예서가 부르는 곡은 선곡이 아니었다. 누가 대신 골라준 것도 심사위원이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 직접 만든 노래였다. 제목은 단 세 글자, 아직. 아직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끝도 아닌 사이를 뜻한다. 그녀는 그 사이에서 떨고 있었다. 무대 조명이 켜졌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뜨겁게 객석을 달궜다. 자, 다음 무대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이 무대에 오르는 참가자는 직접 만든 곡을 가져왔습니다. 객석에서 오 하는 반응이 터졌다. 사람들은 기대했고 동시에 의심했다. 직접 만든 곡은 위험하다. 대중이 기억하는 멜로디가 없고 박자도 낯설다. 감동을 강요하면 오히려 차갑게 식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안전한 길을 택한다. 하지만 빈예서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피아노의 첫 음이 울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첫 음은 소개처럼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속을 조용히 두드리는 노크 같았다. 단정하고 느린 코드, 그리고 공백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다. 예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관객은 웃을까 말까 망설였다. 그 순간 예서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아주 낮은 음으로 시작했다. 가사는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너무 솔직해서 위험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늦었을 때 나는 웃는 법부터 잊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남아있는 거래. 그 문장들이 객석 사이를 지나 심사석까지 흘러갔다. 그리고 회장님 앞에 멈춰 섰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회장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위자 팔걸이에 얹고 표정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예서가 2절로 넘어갈 때였다. 피아노가 잠깐 멈추고 그녀의 목소리만 남았다. 음정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오히려 진짜로 들렸다. 괜찮다고 말해줘도 괜찮지 않은 날이 있잖아. 그날의 나를 누가 안아줬더라. 그 순간 회장님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는 처음엔 지나쳤다. 회장님의 고개 숙임은 흔한 리액션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명이 회장님의 얼굴에 스칠 때 렌즈가 놓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작고 빠른 물기였다. 연출의 타이밍처럼 기다려준 눈물이 아니었다. 터져 나와버린 눈물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카메라 감독이 급히 손짓했다. 회장님 클로즈업. 스태프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혹시 컨셉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화면 속 회장님은 컨셉을 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당황하면서도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에 붙잡혀 있었다. 예선은 그걸 몰랐다. 아니, 몰랐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노래를 이어갔다. 점점 더 높은 음으로, 그러나 단단한 음으로. 후렴은 폭발이 아니라 기도였다. 아직 나는 여기 있어. 아직 너를 부르고 있어. 아직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려 해. 그 후렴이 끝나기 직전 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훌쩍였다. 그 훌쩍임이 번져나가더니 마치 파도처럼 객석 전체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울음은 소리 없이도 전달된다. 그날 객석은 하나의 커다란 가슴이 되어 동시에 들썩였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노래가 끝난 후였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는데도 박수는 바로 터지지 않았다. 보통 감동적인 무대는 와 하고 터진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전에 먼저 숨을 되찾아야 했다. 정적이 몇 초 이어졌다. 그 몇 초가 어쩌면 가장 길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손뼉이 시작되었다. 회장님이었다. 그는 손바닥을 마주쳤다. 느리게. 그러다 점점 빨라졌다. 그 박수는 단지 좋았다가 아니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박수였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다. 심사위원이 일어서는 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장님이 일어서는 건 그날 전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회장님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는 말 대신 눈물을 닦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마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제자리에 붙잡아두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짧게 말했다. 연출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스튜디오에 떨어지자 사람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누군가 감동을 위해 울어준 게 아니라 감동이 너무 커서 사람이 무너진 것이었다. 회장님은 시선을 예서에게 옮겼다. 너, 이 노래 누구한테 쓰는 거니? 예서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한테요. 그 말이 그 어떤 사연보다 크게 울렸다. 그 순간 예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의 눈물과는 조금 달랐다. 그건 살아남은 사람 이내 쉬는 물 같은 것이었다. 참았던 것, 미뤘던 것, 숨겼던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방식. 객석이 다시 터졌다. 이번엔 박수였다.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박수 속에서 예서는 비틀거렸다. 너무 큰 것에 휩쓸릴 때 사람은 잠깐 균형을 잃는다. 스태프가 달려가려 했지만 예서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그날 밤의 결론이었다. 방송이 끝난 뒤 복도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어지러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했고 누군가는 저게 진짜였어? 라고 물었다. 누군가는 회장님 울었다니까 하며 영상 클립을 돌려봤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예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정말 놀란 것은 회장님이 울었다가 아니라 별표 회장님 같은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노래가 존재한다. 별표는 사실이었다. 그날의 눈물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눈물이었다. 무대 위에서 한 소녀가 자신에게 쓴 노래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사람의 마음에 금을 냈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우리가 잊고 살던 것이 흘러나왔다. 괜찮지 않은 날에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 연출로는 만들 수 없는 순간. 계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감동. 빈예서라는 소녀가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은 그렇게 오래 남았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보통 미완성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단어를 다르게 읽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 아직 살아있다는 말. 아직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회장님의 눈물은 아직의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증명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